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최근까지 제가 대부분 숏만 치다가 어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롱으로 태세 전환을 한 후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분할 익절을 해서 한 11,000달러 정도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지금 미실현 수익이 한 10,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남은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더 들고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상승 추세로 좀 변동되었다고 느낀 부분은 사실 아마존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변경한 것이 가장 컸고요. 저는 일단 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일단 일부를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보수적으로 일단 여기를 막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했고요. 뚫었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를 조금 들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을 했죠. 개막 후에 업비트를 보면 이렇게 조금 중국하고 링크가 되어 있는 코인들이 상승률 좀 상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초메이저 코인도 상승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차트를 그리고 이 시점에 4개월 동안이나 깨지 못하고 있었던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린 이유를 조금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은 69K서부터 내려오던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 굉장히 깨기 어려운 강력한 메이저 저항선이었습니다. 일단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다시 깨지고 아래 채널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확실히 돌아섰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숏 버튼을 빼고 롱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표 타깃은요, 한 48에서 한 50K 정도가 100일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100일선까지는 열려있지 않겠느냐.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이렇게 가더라도 100일선은 한번 확인을 해보지 않겠나. 세력들 목표 타겟도 100일선으로 잡는 게 모양새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현물 매수도 좀 추천을 드리고 했습니다. 저는 이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상승한 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요. 최근 자산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을 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틴과 바이든이 서로 이제 말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산 시장이 좀 출렁였죠. 근데 저는 어제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을 한 그 기점으로는 최소한 2월 20일에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을 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을 하거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말을 한다던가 이런 일은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이렇게 올리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친하고 힘이 센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잔치를 벌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본인이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서 결혼식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친하기만 한 건 또 아니라 상대는 중국, 시진핑, 아주 강한 친구입니다.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라고 하더라도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섣불리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세력들도 그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을 이제 상승 랠리, 하락 추세선을 뚫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이면 16일, 15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상승 랠리를 한 후에 설거지까지 마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2월 20일까지는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2월 20일이 지나면 마침 3월 16일 날 미국의 FOMC 다시 그 기자회견, 금리 인상 발표 이런 게 있습니다. 8월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를 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 같은 것들을 이제 그날 회의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뭐 3월 초까지 뭐 상승을 하더라도 이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다시 하방으로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간다면은 좀 차트상으로도 뭔가 그림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향후 추이를 좀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에 좀 확신을 더 가진 이유가 오늘 나스닥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 미국 국채가 좀 많이 오르고 오늘 뭐 고용 관련해서도 많이 안정됐다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나스닥이 보통 최근까지는 강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하면 비트코인도 똑같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 어느 순간부터 나스닥이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잘 지지를 해주고 나스닥이 조금만 올라가도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디커플링이 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스닥에 구애받지 않고 비트코인 단독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더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나스닥이 없죠. 그래서 주말에 비트코인 움직임을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미니 반등장에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수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알트코인들도 물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과 좀 링크되어 있는 이런 상위권 코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과 좀 링크되어 있는 코인을 매수하시는 게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고요.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미니 반등장이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반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16일 날 그때는 금리 인상과 함께 어떤 양적 긴축이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어쩌면 2022년에 마지막 상승 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매매를 해볼 계획입니다. 제 상상과 판단은 저의 생각일 뿐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고 모든 선택은 본인이 직접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